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지난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최성해 총장과 정경심 교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죠. PPT로 화면까지 띄우면서 이것이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을 압박하고 회유하려 한 정황이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공개한 문자 메시지마저도 일부가 감춰진 채 짜깁기 된 상태로 공개가 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우선은 그에 앞서서 어제 아주경제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이 지난해 9월에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사칭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수사 2부, 즉 정경심 교수 수사팀에게 이 사건을 배당을 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에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이 고발을 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 바로 다음날, 고발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 반부패 수사 2부 고형곤 부장에게 배당을 했다. 그런데 고형곤 부장은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검사입니다. 지난 2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공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최성해 피고발건을 배당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캐비넷에 넣어둔 채로 뭉개고 있더라,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수사팀이 이제 정경심 교수와 완전 대척점에 있는 최성해 전 총장의 사건을 배당받아서 1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완전히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다라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건 배당은 차장검사가 수사팀에 내려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3차장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라인으로 불려지는 송경호 3차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윤석열 총장의 라인인 고형곤 부장검사가 그 사건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장검사한테 발령이 났던 사건이 지금은 일반 그냥 평검사한테 배당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워낙 사실 정치적인 기소였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그 사건을 배당받은 평검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혹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수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기소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사람이 고발당한 사건을 그 해당 수사팀에 배당을 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수사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성해 전 총장의 약점을 이렇게 해당 수사팀이 쥐고 공소 유지에 도구로 써먹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성해 전 총장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든 결과적으로 검찰과의 공모자가 된 배경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문자 메시지 하나를 공개를 하죠.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인사청문회 이틀 전에 아침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 즈음에 동양대 직원은 정경심 교수와의 통화를 몰래 녹취를 해서 검찰에 갖다 바쳤고요. 최성해 총장도 정경심 교수에게 전화가 오면 그 통화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게 그대로 실시간으로 전달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받은 것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청문회 이틀 전 9월 4일 아침에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대로 한번 보시면,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를 합니다. 그리고 3분 뒤에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내용을 김도읍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을 압박을 하거나
뭔가 회유하려고 한 정황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자체만 보더라도요. 실제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실제로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것이 정경심 교수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압박을 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보시죠.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를 하고 그 다음 문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항의하는 문자가 또 나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자도 보시면 실제 학교에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그러니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하는데 이외에 밑에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위에 보세요.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자 말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변을 하시는 후보자를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좀 보시죠. 이 문자 메시지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른 기침을 하면서 황급히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도부 의원의 공개한 문자 메시지마저도 실제로는 내용이 앞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실제 문자 메시지, 전체 문자 메시지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문자 메시지 앞부분 잘려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총장님, 조선일보 단독 보도 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제가 압력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나갈 수 있을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한 서너 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려있는 겁니다. 실제로 김도우 의원이 공개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문자 위에 뭔가 글씨가 더 있는 것 같죠. 잘려 있어서 안 보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압력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잘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 문자에 함께 링크가 되어 있는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정 교수가 이 기사를 보고 최성해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10시 54분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조국 안에 동양대의 딸 표창장 정상 발급됐다고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허위 총장상을 숨기기 한 의혹이다 라면서 이 기사 본문에 보시면 정 교수가 압력을 가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그리고 남편인 조 후보자의 위세를 업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강제수사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법조계 인사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강제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 기사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앞의 상황을 보시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는 그럼 왜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당일 9월 4일 새벽 5시에 중앙일보에 이런 보도가 됩니다. 조국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이 있는데 총장은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 라는 내용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라면서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도를 보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 정경심 교수가 놀라서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셨냐? 라고 물었더니 최성해 총장이 나는 인터뷰한 적 없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그 말에 속아서 그러면은 반론 보도 자료를 좀 내달라 라고 했더니 최성해 총장이 내줄 듯 말 듯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래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그러면 당시에 우리 업무 관행에 따라서 위임된 업무였다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해달라 라고 했더니 최성해 총장이 그럼 자문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하고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조선일보에 거의 실시간으로 제보를 한 겁니다. 이 스토리는 이미 오래전에 정경심 교수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선일보에 그 같은 보도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보도를 보고 정경심 교수가 놀라서 최성해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단독 보도 봤는데 하늘이 무너진다. 제가 압력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나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 이 전체 맥락을 보고도 혹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으니까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감춰달라라고 회유하고 압박한 걸로 보이십니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걸로 보이세요? 최성해 총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 시에 중앙일보와 앞서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김도부 의원도 이 청문회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앞부분을 지운 채 짜깁기 한 채로 공개를 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이나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 검찰이 이렇게 일부를 감춘 채 일부만을 짜깁기해서 공개한 내용, 그 내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소송 지휘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런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